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삼전 뭐 하이닉스가 다 네. 같은 이제 그룹으로 묶이지만 네.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궁금하거든요. 네. 이 둘 중에 무게추가 어디에 네. 좀 더 둬야 될지. 그래서 네. 뭐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까지 뭐 수주가 다 끝났다고 네. 계약 물량이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의 기대감이 네. 없어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빠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두 회사가 조금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가 이제 그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손자회사는 이제 100% 이상을 100%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꽤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완화가 되면 의미가 있는 부분이 하이닉스가 지금 자체 자금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조금 버거운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SPC를 자회사로 만들고 이제 뭐 오픈 AI가 됐던 다른 구글이 됐던 다른 회사가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공장을 빨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그 지분을 납입한 회사가 이 패배에서 나온 건 내가 다 가져갈래. 이렇게 선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장기 계약을 맺는 효과가 락인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하이닉스도 조금 포텐셜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ADR 또 계속 네. 그것도 약간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것도 호재. 분명히 호재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자금 융통이 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이력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교하자고 하면은 두 개가 다 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럼 어떤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엔비디아를 얘기했지만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워낙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높고 그리고 비엔비디아 진영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엔비디아 진영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마켓쉐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하나가 좀 있으면서 최근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좀 뒤바뀜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었고요. 외국인들도 또 삼성전자를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양사다 이제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은 장기 계약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듯이 1년치 반도체는 이미 다 완판이 되어 있고 2년에서 3년 정도 장기 계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장기 계약이 먼저 나올지 하이닉스의 장기 계약이 먼저 나올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공시가 나온 순간 그 회사의 주가는 먼저 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섣불리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하나를 픽해야 될 시점은 아니다. 이제 과거에는 하이닉스를 가져가야 됐던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못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발주자로서 확실한 베네핏을 누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숏 그리고 뭐 하이닉스 롱 관점에서 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중순 이후부터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HBM4부터는 그 나름의 마켓쉐어를 좀 더 점유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존의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DRAM의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만의 매력도 있고 하이닉스만의 매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딩 기업으로서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사업 구조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냥 반도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이나 이제 밸류에이션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는 매력적이에요. 어닝 모멘텀도 크고 밸류에이션도 싸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이게 디램 가격이 높아지면은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쪽에 마진이 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합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쪽에 이제 단점이 있을 그렇지, 수도 있다. 그렇지.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림길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나는 심플한 게 좋아. 그러면 그냥 하이닉스 사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최근에 이제 그 레거시 디램이 좋아지고 있는데 레거시 디램 캐파는 삼성전자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HBM도 결국에는 내년에 납품된다 가정하면은 삼성전자가 개선되는 모멘텀은 더 세라고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를 고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가져가도 지금은 무방하다. 이거는 그냥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근데 어떤 게 더 먼저 튈지는 과거에는 하이닉스가 좀 더 명확해 보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양사 모두 다 사실 저평가돼 있고 어닝 모멘텀이 둘 다 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회사만 가져가기보다는 지금은 둘 다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 지금 이제 들어가면 둘 다 가져가는 네, 둘 다 가져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편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또 한 가지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TSMC가 뭐 워낙 캐파가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확실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호재네요. 그건 네, 좋은 소식이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만약에 계약건이 또 발표된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진짜 욕 많이 먹었던. 그래서 뭐 분야였는데. 3나노는 굉장히 좀 못했었고 2나노에서 만약에 그 경쟁력을 조금 그래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기대감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약간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이게 또 긴가민 게 한 게 제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이쪽을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막 그 외국계 뭐 그 운용사들이 막 증권사들이 뭐 반도체의 겨울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완전 폭락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또 너무 이제 불과 1, 2년 만에 막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2028년이 반도체의 정점이다. 막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믿어도 될까? 이거를 갖고 이제 쭉 가도 될까? 이런 또 고민 아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한 가지 변화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은 그 중국의 CXMT가 DDR4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좀 단기 공급 과잉을 일으켰던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가지 부분이 올해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 CXMT가 DDR4를 포기하고 DDR5랑 HBM으로 전환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레거시 디램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리고 또 한 번 급등했던 부분은 이제 올해 8월, 9월 달에 이제 챗GPT5 버전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오라클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트래픽이 올라오는 게 눈에 이제 확인됐고 그러면서 부랴부랴 레거시 디램이 많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감당하려고 하면 트래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레거시 디램하고 낸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을 했던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미나이 새로운 서비스 나오면은 이제 최근에 재미있는 거는 그 사진을 넣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진을 이제 뭐 옷을 뭐 양복으로 바꿔줘. 혹은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옆에 붙여줘 하면은 되게 나이스하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한 번씩 다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트래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부분, CXMT의 어떻게 보면 DDR4의 좀 빠른 포기가 오히려 디램 캐파를 줄어든 효과로 나오면서 한 4월, 5월쯤부터 이제 디램 가격이 확 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 8월 달부터 이게 추론 서비스로 시장으로 가면서 레거시 디램하고 낸드 수요가 폭발했던 이 부분 두 가지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2024년에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네요. 2024년도에는 예측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CXMT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DDR4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이례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향후에는 그럼 CXMT가 또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DDR5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율이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40에서 50% 정도 수율이라고 저는 뭐 건네서 들었는데 그게 뭐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회사이고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생산이 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다만 수율이 안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율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내년 시장에 약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 네. CXMT의 DDR5는 계속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워낙 쇼티지 상황이다 보니까 네. CXMT의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는 있는 상태예요. 사실 저희 지금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내년에 뭘 투자를 해야 되나가 사실 저는 네. 좀 궁금한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쭉 간다고 했을 때 뭐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네.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이나 네. 뭐 아니면 정말 뭐 회로 기판 이런 네. 좀 그 공정 중에 어떤 쪽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내년에 가장 뭐 다들 IT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좋아하시는 거는 이제 회로 기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그거 같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네. 이제 내년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HBM 탑재율이 많이 올라가진 네.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기판이나 이제 효율화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게 지금 기판으로 떠오르고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기판의 변화는 결국에는 AI 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이제 두 가지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제 사이즈 면적이 커지고요. 네. 그리고 기판이 이제 여러 레이어를 쌓아야 되는 그러니까 차곡차곡 높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난이도가 꽤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PCB 업체들이 이제 AI 기판으로 가면 갈수록 객단가가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내년에 좀 드라마틱하게 기판 업체들한테 좀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판 업체들 지금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판 업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에 비해서 주가 좀 덜 간 부분이 맞아요. 좀 있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향후에 이제 캐펙스 전망치, 그러니까 설비 투자 전망치를 발표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빅테크 업체들을 저는 협박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지금 1년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장기 계약을 맺어. 그러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어. 근데 니네가 2년, 3년치를 계약을 안 해주면은 우리는 너희를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은 무조건 설비 투자해줘. 우리 많이 가져갈게 해놓고 업황이 안 좋으면은 그냥 싹 입을 씻었던 바로 뒤돌아서서 경험이 가는. 그냥 모른 척했던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너희들 못 믿겠어. 그러면은 장기 계약을 맺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설비 투자를 진행할 거야. 라고 저는 협박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의 사이즈나 이런 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니까 보수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은 그거를 상대적으로 덜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저는 그 롱텀 계약, 그래서 이제 뭐 LTA 계약이라고 하는데 뭐 2년, 3년 장기 계약이 만약에 공시가 나온다고 하면은 같이 따라올 거는 이제 캐펙스 확대에 대한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장비주들은 저는 꽤 괜찮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저 또 궁금한 게 전력주들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어디 인터뷰 나와가지고 뭐 10에서 20년 안에 노동은 이제 다 선택이 되고 이제 돈이 없어질 거다. 에너지가 화폐가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제 뭐 최근에 우리 대통령 만나가지고 AI 시대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또 보면은 우리 이제 원전 뭐 이런 그 가격 조정이 또 최근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년에 여기 이제 투자를 해도 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저는 AI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AI와 직접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장 큰 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틀은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AI가 확대되면 될수록,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력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에는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왜냐면은 거요? 네.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전력량 자체가 네. 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걸 친환경 에너지로 소화하기에는 그냥 너무 역부족이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원전이 지어져야지만이 그 그렇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LNG 발전이 그나마 뭐 석탄이나 LNG,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석탄이라든지 뻥커시 뭐 네. 경유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 약간 오염물질이 덜 배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스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스 발전은 한 3년이면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스 발전도 계속 증가하고 원전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큰 반면에 사실 이제 대규모 계약건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갈 거다. 예, 5년 내에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00기 정도의 원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원전 관련된 이제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내 업체들한테 이제 수혜가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조금 하나가 딱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또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원전 업체들이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지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IT가 워낙 좀 강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 다 팔아서 좀 IT로 좀 갈아탔던 수급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LNG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어떤 발주가 조금 기대에는 좀 못 미쳤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은 맞지만 결국에는 내년 갔을 때는 저는 수주로 눈으로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수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는 올해 내내 계속 좋았어요. 그렇죠. 주가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수주 상황도 좋고 그리고 저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미국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지만 지금 유럽 쪽에 이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력기기는 2, 3년 내에 쇼티지가 잘 해소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고